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의 종류를 배울 건데요. 먼저 상층에서 부는 바람, 그 지표면 근처가 아닌 거죠. 저 멀리서 부는 바람부터 배우겠습니다. 그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등압선이 직선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등압선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인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직선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금 여기가 고기압인 등압선이고 여기 저기압인 등압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힘이다? 바로 기압 경도력이다 라는 거죠. 기압 경도력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 방향으로. 그때 문제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기는 이 둘의 합력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살짝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 그림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꺾인 것에 대해서 또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또 여기에 합력으로 좀 더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더 꺾인 그림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또 전향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해 또 꺾여서 살짝 또 휘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해서 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등압선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더 이상 꺾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 이때는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됐을 때는 기압 경도력과 원래 작용하는 기압 차에 의한 기압 경도력과 바람의 이동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의 값이 같아지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그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등압선과 일정 그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보는 이 바람을 우리는 지균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수에서 지형류하고 생성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서는 지균풍이라는 바람으로 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균풍은 결국에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을 때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대기에 작용하는 힘 배울 때 기압 경도력,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요렇다라고 했고요. 전향력은 요렇다라고 했어요.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바람의 속력만 남기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지균풍의 속력은 결국에는 위도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위도가 낮을수록 이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위도가 높을수록 이 지균풍의 속력이 느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요 자체가 지금 기압 경도력의 식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기압 경도력이 셀수록, 즉 기압 경도력이 세다는 말은 기압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 델타 P가 크다는 거니까, 즉 기압 차이가 클수록 이 지균풍의 속력도 당연히 빨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상층에서 부는 바람 두 번째로 등압선이 곡선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일 때는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인 기압의 형태는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저기압일 때를 한번 봐볼게요. 저기압일 때는 일단은 저기압이란 말은 바깥쪽이 고기압, 안쪽이 저기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작용한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움직이는 공기에 맞춰서 또 아까 지균풍처럼 전향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살짝 꺾여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꺾여서 움직이게 되다가 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은 지균풍이 불게 돼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단순히 그 두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에 살짝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만큼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 구심력 대신 원심력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은데 정반대의 힘, 구심력과 크기는 같지만 정반대의 힘이 바로 원심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바깥쪽으로 전향력과 원심력이 합한 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둘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곡선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일정하게 지균풍처럼 곡선에 평행하게끔 쭉 부는 바람이 생기는데, 이런 바람을 우리는 경도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풍. 지균풍은 직선일 때고 경도풍은 곡선일 때예요. 근데 얘는 중심이 저기압일 때니까 저기압성 경도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교재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크고 그 차이가 구심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구심력의 반대가 원심력이랬잖아요. 그래서 즉 결국에는
식을 나타내면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에다가 원심력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좀 변경을 해보면은 기압 경도력에서 원심력을 뺀 것, 이것이 곧 전향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원심력, 즉 원심력의 반대 방향, 이게 결국에는 구심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구심력. 그래서 이 말도 맞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만큼이 전향력과 같은 크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평형을 이뤘을 때 부는 바람이 바로 저기압성 경도풍이 된다라는 거죠. 고기압성 경도풍도 있는데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고기압성 경도풍은 안쪽이 고기압이고 바깥쪽이 저기압이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람이 휘어서 꺾이게 되겠죠. 그렇게 쭉쭉 꺾이다가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 등압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것도 이제 경도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바깥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해요. 바깥쪽으로. 근데 이 기압 경도력에다가 무슨 힘이 있냐면 요 구심력의 반대 방향이 원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심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전향력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좀 변경해 보면 기압 경도력은 결국에는 전향력에서 원심력을 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원심력을 뺀 게 바로 구심력이라고 했죠. 즉 전향력에서 구심력을 뺀 만큼이 기압 경도력과 같아서 그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불게 되는 바람이 바로 고기압성 경도풍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설명할 때 원심력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운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왜 구심력으로 표현을 하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 위에가 지금 저기압성 경도풍이고 아래가 고기압성 경도풍이거든요. 그때 지금 힘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 이 두 개예요. 근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어떻게 하냐? 지금 요 식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일 때 이 기압 경도력에서 이 전향력을 뺀 차이만큼이 바로 이 구심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요 아래 고기압성 경도풍은 요 전향력에서 이 기압 경도력을 뺐을 때 남은 이 차이가 구심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식에서 우린 전향력만 남기고 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요 위에 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 식 먼저 해보면은 결국에는 전향력만 남기게 되면은 얘를 빼고 기압 경도력을 넘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전향력은 구심력 빼기 기압 경도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전향력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즉 정리해보면, 좀 확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면은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빼기 구심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반면에 요 아래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한번 봐볼게요. 전향력만 남기면 얘 그대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전향력은 구심력 더하기 기압 경도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둘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얘랑 얘의 차이. 자, 우리 바람의 속력은 EV 오메가 사인 파이에 있는 V가 바람의 속력인데, 그것은 전향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향력이 크다는 말은 바람의 위도가 같다고 했을 때, 즉 파이 세타 값이 같다고 했을 때 전향력이 크다는 말은 바람의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빼면 전향력이고, 얘는 기압 경도력에 구심력을 더하면 전향력이에요. 그 말은 전향력이 지금 얘가 좀 더 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얘는 기압 경도력과 구심력이 합이니까 얘는 차고, 그 말은 즉 고기압성 경도풍의 바람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도라면은,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같은 위도, 같은 어떤 조건, 기압 차이,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같다고 했을 때는 바람의 속력은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상층에서 부는 바람의 속력을 한번 즉 풍속이죠. 풍속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했듯이 고기압성 경도풍이, 아예 다 적어줄게요. 제대로.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부는 바람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부는 바람보다 풍속이 빠릅니다. 그런데 저기압성 경도풍은 일단 기압 경도력에서 지금 오히려
구심력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그냥 같으면 되는 것보다 값이 작아요. 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그냥 같은 거는 지균풍이죠. 지균풍보다 바람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면은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부는 바람이 제일 빠르고 지균풍이 그 다음 빠르고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부는 바람이 가장 느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 만약에 지상과 대기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 차이는 마찰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층에서 부는 지균풍에 마찰력이 하나 더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균풍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건데 여기에 마찰력이 바람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 얘가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바람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지균풍은 등압선과 평행하게 같으나 이 경우 바람은 그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대각선으로 불게 돼요. 평행하지 않고. 그때 부는 바람을 우리는 지상풍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등압선이 직선인 경우에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기압 경도력이 곧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과 같다 이렇게 되고 등압선은 가로질러서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렇게 원형일 때, 즉 등압선이 곡선일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는 저기압성 경도풍이나 고기압성 경도풍이 모두 등압선을 평행하게 원형으로 바람이 불었잖아요. 경도풍에서는. 근데 이 지상풍에서는 가로질러서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불게 되니까 결국에는 마찰이 작용하면 단순히 이렇게 경도풍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얘를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저기압에서는 고기압에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거 지원 때부터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마찰력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층과 지상의 바람을 한눈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상층이 위에 있는 거고 당연히 지상이 아래에 있는 거겠죠. 상층에서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지균풍이 불게 되고요. 지상에서는 여기에 마찰력이 더해져서 가로질러서 부는 이런 지상풍이 불게 되는 거죠. 상층의 저기압에서는 등압선과 평행하게 이런 경도풍이 이렇게 평행하게 불고 있는데 여기 이 그대로 지상으로 가게 되면 지상에 있는 저기압에서는 여기에 마찰이 작용을 해서 옆에 요 그림에 있는 지상풍처럼 대각선으로 가로질리게 되는 거죠. 등압선을. 그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요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반구에서의 저기압의 바람 방향이 나오게 되고요. 상층의 고기압에서는 등압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경도풍이 시계 방향으로 불게 되는데 요게 그대로 지상으로 오면 여기에 마찰이 더해지면서 경도풍이 등압선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고기압의 바람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